나는 뭘 잘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잘못 알고 있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물류수단인데, 우리 한국사만 두고 보더라도 19세기까지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열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19세기까지 거의 5,000년 역사를 우리는 백길만 이용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역사하고 다른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삼국도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고 백제가 더 약소국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열차도 있는 이러한 시각에서, 그러니까 육지교통이나 항공교통이 있는 시각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토지가, 영토가 넓고 강대국인 것으로 아는데, 그 반대입니다. 고구려는 척박했기 때문에 지도상은 넓지만은 땅만 넓어서 부자라고 하면 지금도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강대국은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면적만 넓었지 백제보다는 경제력이 약했습니다. 백제는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고 해안지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막대한 산물이 있었다는 데 비하면은 고구려는 고구려의 경제 체제를 약탈 경제 체제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좋게 말하면 이제 무역 경제인데 그 교역을 통해서 국부를 열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식량을 구해오는데 하잘데기 없는 무슨 모피라든가 이런 거를 던져주고 식량을 약탈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여나 고구려를 약탈 경제 체제라고 이렇게 말해왔어요. 반농 반목 국가다. 반은 유목 국가고 반은 농업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약탈 경제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백제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백제가 아닌 것이죠. 백제는 가장 막강했던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백제는 영토로 말하면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밖에 아닌 것 같지만 그 중국의 산동에서 요동, 산동, 그리고 지금의 상하이, 닝보 밑에 거리에서 쭉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항해안, 서해안, 중국으로 동중국이 되죠. 이 모든 바다 해상을 무대로 삼는 그런 나라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후삼국도 그렇습니다. 후삼국도 후백제는 더구나 이제 후삼국이 기간이 전체적으로 짧다 보니까 그저 하찮은 나라로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후백제는 그 당시 동호, 지금 남중국이죠. 동호와 서로 밀접한 그런 우방이 됐던 만큼 굉장히 다른 삼국, 후 고구려나 신라나 발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더 실속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번에 전남 무안군 해전면 봉대산성에서 후백제의 청동인장이 출토가 됐어요. 보니까 현산호력인이라고 되어 있는 후백제의 청동인장이 발굴이 됐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인장이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았고, 그것이 또 지금 우리가 오지로 알고 있는 전남 무안군 해전면의 봉대산성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지금 뜨악하게 보는데, 아까 말했죠. 서해안이 해상 영토다. 유럽도 로마가 강성했던 것은 지중해라고 하는 해상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강대한 것이지, 땅으로 말하면 그닥 대단할 게 없어요. 지중해를 포함한 전체 연안을 다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를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것인 것처럼, 이 서해안을 총 지배했던 백제나 후백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실속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해제란 지명은 바다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어준 지명이 아니고 서해안 해상에서 지어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 말했지만은 물류가 배밖에 없었고 백길밖에 없었고 바닷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역사를 이해할 때 바다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대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층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는 인천공항이 필요하고 또는 열차는 서울역이 필요하고 자동차는 터미널이 필요하지만은 옛날에는 백길밖에 없을 때는 어디다 배를 댈지 항구나 포구가 어디로 댈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해제는 서해안은 지도를 보고 보면 알겠지만 길게 부두처럼 뻗어나가 있어요. 그러면 연안선 말고 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항하는 그런 무역선들은 연안까지 들어왔다 갈 시간이 없죠. 가장 길게 뻗어나온 해제에다가 배를 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면 이제 나머지는 인마들이 옮기면 되는 것이니까 무슨 수레라든가 이런 것이 옮기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해제라는 말 그 자체가 바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육지에 인접해는 끝이다. 만약 육지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은 해제라고 안 짓죠. 오히려 이제 해제를 뭡니까? 육지의 끝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바다의 끝이다 말은 바다 쪽에서 지었다는 이야기고 해제에 보면 임치라고 있습니다. 봉대산에서 해제도 가장 서쪽 단위 임치라는 지명이 있는데 임치는 제나라 춘추시대 제나라의 수도가 임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치 사람들이 와서 춘추시대에 여러 가지 교역을 할 때 배로 와서 거주하면서 임치라 지은 거죠. 이를테면 영국의 요크 지방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뉴요크라고 지은 것이 오늘날 뉴욕이 된 거와 마찬가지 이치죠. 그리고 이제 해제현이라는 지명은 언제 출범하냐면은 백제 때 이미 출범합니다. 그래서 해제현 하면은 오히려 해제현 안에 무안도 있었고 합평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그리고 무안군은 신라 말에서 출현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라 왕족 중에 마지막 왕은 경순왕 김부인데 그 이전의 왕이 경혜왕인데 경혜왕은 성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후반기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김씨들이 왕인데 그 경혜왕을 비롯해서 한 3명 정도가 박씨 왕이거든요. 근데 박씨 왕족들은 또 이제 이 무안에다 시급을 줘서 무안부원군이라고 그 왕족 중 일부가 무안에 와 있었고 그래서 그 무안부원군 때문에 이제 무안이라는 지명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명이 제일 먼저 출현한 거는 임치가 제일 먼저 출현했고 그 다음에 백제 때 해제라는 지명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신라 말에 가서야 무안이라는 지명이 출현했고 전라남도는 훨씬 뒤에 출현했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봉대산성에서 후백제 청동 인장이 발견된 것을 출토된 것을 기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해제가 요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야말로 도서벽지죠. 거의 뭐랄까 절해고도 언어는 아니지만은 반도인 아주 그런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20세기 와서 열차, 자동차, 비행기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백길이 거의 필요 없어졌으니까 물론 부산항이라는 그런 해외 무역항은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상적인 모든 백길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